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모빌 아이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. 자, 24.55% 크게 폭락을 했죠. 자, 모빌 아이는 원래 인텔에 있던 회사인데 그게 스핀오프가 되면서 지난 2022년 언제죠? 10월 이때 상장 이후로 가장 크게 폭락한 날입니다. 25%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느냐?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Q1 지금이죠. 지금 이번 분기 revenue 매출이 50%나 뚝 떨어질 거다라고 예고를 했어요. 예고를 한 겁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? 과다한 뭐죠? 고객들의 재고. 그러니까 모빌 아이가 만드는 그 반도체가 그 고객사들이 너무 많이 주문했던 거예요. 너무 많이 주문해갖고 그게 고객사들 창고에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나 봅니다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모빌 아이가 이번 분기에 매출이 반토막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 하고 빠진 거죠. 이렇게 빠지면서 이쪽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. 하락을 했어요. 하락. 보시면은 NXP가 하락을 했고 온세미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.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?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만드는 회사. ST 마이크로 얘네들도 4.5% 빠지고 그다음에 애널로그 디바이스 얘네들은 1.5% 정도 살짝 좀 빠졌습니다. 여하튼 이런 회사들이 쭉 빠졌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. 이 회사도 1.38% 빠졌고 인텔도 처음에 많이 빠졌다가 약보합으로 좀 끝났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모빌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가요 2024년 들어서 올해 처음 들어와서 첫 부정적 프리 어나운스먼트예요. 그래서 이게 좀 상징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그것도 자동차 쪽 반도체 섹터에서 부정적인 프리 어나운스먼트 그쵸? 실적에 대한 미리 사전 전망을 내놨다는 거 이게 상징성이 좀 있고요. 이게 이런 다른 회사들한테서도 미리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불안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관련된 비슷한 회사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빌 아이 같은 경우는 한 30% 정도가 중국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 어때요? 되게 저 경기 자체가 약간 둔화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그렇죠. 모빌 아이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0% 정도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거 좀 특징이 좀 있어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. 자, 이 주식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거를 언더 퍼폼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장중에 보통 저걸 안 하거든요. 다운그레이드 안 하거든요. 근데 모빌 아이가 이 발표를 하면서 중간에 장중에 이러한 다운그레이드를 발표했다라는 거.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. 원래 이런 다운그레이드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해요. 신경 써야 하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과다한 재고 이 부분이 전장 자동차 섹터에만 조금 극한이 되고 더군다나
자율주행 자동차 쪽 반도체 쪽으로만 이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체 그 원래 자동차 관련돼서 이 반도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중에 모빌아이는 뭐죠? 주로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다른 칩은 별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.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빌아이를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실은 다운그레이드 받은 데가 또 딴 데 있었어요. 그 여기 어디야? 애널ог 디바이스도요. 그 다운그레이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파이퍼라는 데서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좀 내놨습니다. 근데 장중에 다운그레이드 내놓은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빌아이에 대한 다운그레이드였다. 그게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자 인텔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. 대주주인데 88%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확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. 회복했다는 건 뭐예요? 뭐 인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거에 더 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주로 뭐 AI 관련된 거, 그렇죠? 뭐 그런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코로나 시절에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미리 엄청나게 막 그 재고를 쌓아 놨었잖아요. 업체들이. 그런 것처럼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것만 지금 나오곤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생성형 AI, Generative AI 반도체에도 이런 영어로 얘기하자면 hoarding 막 사는 거죠. 이러한 멘탈이 혹시 생성형 AI 쪽에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월스트리트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빌아이 레버뉴를 플러스 21%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Q1에. 근데 지금 사전 예고가 마이너스 50%가 나오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죠, 이거. 그렇죠?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실은 오늘 이게 다운그레이드는 받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. 바이든 행정부에 저거 있죠? 칩스 액트. 반도체 법안 펀딩에 돈 받는 거죠. 펀딩에 두 번째 수혜 회사로 지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원금이 162밀리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럼 얼마예요? 1억 6,200만 불 정도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기계를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생산을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하면서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주로 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는요 어느 분야냐? 오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디펜스 이쪽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모빌아이의 지금 이 프리 어나운스먼트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